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태도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펴낸 곳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다. 1940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 과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특유의 긍정성과 굳은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그는 수십 권의 저서와 수많은 강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타인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본인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했다. 저자는 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교수로, 카운셀러로도 일했고 책도 쓰고 박사 과정도 공부했죠. 그렇다 보니 몇 번이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 관한 글들을 숱하게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바로 이렇게요.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 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내 감정에 책임지기.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우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늘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차마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점원이 내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건 저들의 행동이야. 이건 저들이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친절함을 담아 대응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직원에게 가거나 매니저를 부르게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며 물리적, 정신적, 지적,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괄시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도록 허락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100만 달러짜리 꽃병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그 꽃병으로 캐치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닥에 던지지도 않을 거예요. 행여 흠이라도 날까 싶어 안전한 곳에 두겠죠. 당신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마구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건 난 아무 가치도 없으니 막 다뤄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자신감도
선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아상과 자신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아닐까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 사업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가, 내 집이나 가족, 자녀가 나라는 인간을 규정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아성을 외부의 것과 연결시키면 언젠가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자녀들이 떠나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 역시 일부가 죽게 됩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뭔가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위험을 받아들이고 실패하는 자신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그저 하나의 선택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인간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누워서 아이를 다리에 올리고 비행기를 태워주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행기를 태워주었는데 다들 혼자서 균형을 잘 잡았지만 딸아이는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죠. 전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무, 아빠 책 제목이 뭐지?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럼 소무는 뭘 믿지? 난 믿어. 자, 아빠는 대답이 듣고 싶은데 소무는 뭘 믿지? 난 믿어. 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럼 소무는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지? 그럴 능력이 있지? 응,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아이를 다리 위로 올리고 번쩍 들었죠. 딸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혼자 균형을 잡았습니다. 소모가 한 거라곤 생각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와 할 줄 모르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영하는 법을 알게 된 순간 전에는 없던 신체적 능력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자신을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어라.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때 저는 그림을 끔찍이도 못 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한 선생님이 제게 결정타를 날렸죠. 내가 본 그림 중 제일 못 그린 그림이네. 넌 그림에 소질이 없구나. 그날부터 몇 년 동안 저는 4학년 때 제 그림을 평가했던 선생님의 말 잘못된 생각을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종교적 믿음이든 책에서 읽은 내용이든 내게 큰 영향을 준
누구의 가르침이든 지금 이게 내 생각을 다치게 만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게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흘려보낼 거야. 그 생각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씩 지워나갈 만한 것들이 100가지는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새로운 현실을 실험해 보세요. 당신이 바라는 일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외에 무엇이든 비전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 일이 실현되도록 이끄는 작은 일들을 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역량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부의 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세요.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길 바라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산다. 수세기 전에 살았던 볼테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캉디드라는 멋진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 남자와 그의 연인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정운을 조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운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운을 헐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운에서 순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지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정원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는지는 모두 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정원은 내가 그리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즐기고 내 삶이 내 언어로 이루어지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를 위한 목적의식과 자신의 사명을 기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잊을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할 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참 와닿았습니다.